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를 함께 준비한 기획단 윤희숙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생각을 가로막는 이 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란 고민으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건네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다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기록되지 않았던 보안법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으로 위치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아카이빙해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드디어 오늘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이번 전시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열심히 준비한 전시만큼 온라인에서라도 꼭 이 전시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전시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은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략하게 지금의 전시를 소개한 내용이 있고요. 오늘 이 오프닝 온라인 개관식 영상이 공개되는 유튜브 연분홍TV에서도 앞으로 이 전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픈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정진우 부이사장님 모시고 축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진우입니다.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시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우리 시대의 수치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당했고, 바로 이 고통의 현장, 그곳이 바로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민주주의를 꿈꿨던 사람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어야 했던 이 비극의 현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이곳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 그 자리에서 이런 뜻깊은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고 많은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생한 이 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는지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 국가보안법, 우리가 흔히 국보법으로 부르는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전시회를 통해서 아마 젊은이들이 국가보안법의 실상과 그 모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되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11분의 국가보안법에 극심한 피해를 받았던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입을 열어주신 11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진면목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관람 전시회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지 온라인으로만 이게 전시가 오픈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모쪼록 비록 온라인으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국가보안법이 다시는 이 땅의 역사에서 횡행하지 않고 오직 박물관에서만 만나는 그날을 만들어 가는데 이 전시회가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산이권센터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 오픈! 축하합니다! 말의 세계에 감동된 것들 여성 서서로 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전시회를 축하합니다. On behalf of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to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I know how much time and work have gone into this project, and that is why I would like to us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everybody who has been involved in this exhibition for your efforts and your commitment in realizing this project. I think this exhibition is very important. It raises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taken plac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of the victims who suffered under this law. And I think it is an exhibition which will leave a deep impression on everybody who has the chance to see it. So once again, congratulations.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and I'm sure it will be very successful. Thank you. 열사라든가 민주투사는 계속 납치 난대밖에 없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2020년이지만 뒤늦게라도 그 여성 피해자들이 이렇게 조명받는 자리가 되어서 감격스럽다? 약간 지금이라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2020년인데 뭐 달 여행도 못 가고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없고 근데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전시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 전시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응원하며 인권재단 사람에서도 인권 프로젝트 오늘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듣기 어려웠던 여성의 서사로 국가보안법에 맞서 사회운동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봄날 기간이지만 그만큼 전국 방방곡곡 방구석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첩 전문 변호사로 이름난 정경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전시회 축하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말의 세계에 감동된 것들, 우리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 네, 오늘 오픈식은 전시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한 토크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신 분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이번 전시회를 총 감독하셨어요. 예술감독 권은비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구술 작업을 함께 하셨는데요. 작가단의 강곤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직자 노동자이시고 공안탄압 사건 가족대책위 위원장이시자 구술자료 참여하신 권명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오픈식의 메인 행사가 이 토크거든요. 우리 전시회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알려드리고 어떤 걸 중심으로 전시회를 보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어서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권 작가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번 전시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관식을 하게 돼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시의 제목이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를 모두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저희 전시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은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에 있는 말은 72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존재함으로써 감금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감금된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과정, 혹은 잡아가는 과정, 혹은 막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수되는 것들, 그런 수많은 어떤 역사적 산물을 이제 담아내는 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제목을 갖게 됐고요. 저희 전시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72년 동안, 그리고 72년 동안 어떠한 피해자들이 있었는지, 그 피해자들의 삶의 면면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바라보고자 만들었고,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전시를 마련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 전시가 좀 더 특이하게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사실 국가보안법은 이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것들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여성은 드러나지 않았지? 라는 좀 저희 고민이 있었고, 여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사료관이 있거든요. 그 사료관을 제가 쭉 보니까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한마디로 멋있는 언니들이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더더욱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다룬 어떤 전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번 전시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인데 이 11명의 여성 구술자들이 등장하시잖아요. 그 11분의 각자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그걸 또 오디오 파일로도 만들고 또 책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텀블벅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책을 받아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오픈식에 맞춰서 요 즈음에 얼마 전에 책이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본 작가님 책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쨌든 애초에는 책으로 낼 생각까지는 못했고 어쨌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분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아카이브를 해야겠다. 특히나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민가요 어머니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가 기록단이 5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록을 진행을 했고요.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말씀들이 이야기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좀 더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이제 뒤늦은 욕심이 좀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전후 맥락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선정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맥락과 상황과 이런 서사들이 온전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 기록단에서 단행본으로 묶어보자 라고 해서 책이 나오게 됐고요. 또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섬세하고 잘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그 여성학자이신 정희진님의 글도 이렇게 덧붙여서 8월 20일에 책이 출간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서점에서 그 책을 살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책의 제목이 정확하게? 책의 제목도 전시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책 지금 전국의 서점에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책 작업하시면서 좀 더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 정인희 선생님의 그 글에 나오는데 그 11분의 이야기를 국가보안법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빼고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머니로서, 어떤 분은 당사자로서 뭐 되게 다양하고 각기 다 다른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실린 11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리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더 좀 아쉽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두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던 분도 있고,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터뷰를 수락해 주셨는데 주말이나 명절을 지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심란하셔서 이렇게 참아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인터뷰 요청조차 못 드린 분도 계세요. 주변에서 그 당시에 70년대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서 2차례나 구속당하셨던 분인데 주변에서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신다라는 데서 제안조차 못 드렸던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한편으로 이 11분이 용기를 내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11분의 이야기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 아직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가보안법 사건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더라도 그 피해자들의 일상이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이 토크 참가자로 오신 분 중에 구술자 당사자가 계세요. 네. 누구보다도 앞서 다른 분들 사례 얘기하면서 실제 이 얘기를 다시 꺼내서 부탁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 정도로 작가들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큰 결심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수락을 하셨는지, 참여하시고 나서 지금 드시는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맨 처음에 그 의뢰를 받았을 때 벌써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 4, 그러니까 꽤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다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구술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다 기억이 나고 또렷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도 또다시 막 그런 기억들이 나니까 조금은 한 번 봤으니까 다시 계속 보고 싶은 책은 아니었고요. 그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억이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1분이 계시니까 굳이 저는 다시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왜 만약에 진짜 일반 책 같으면 출판을 한다던가 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데 내가 이제 나오니까 봐라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 기억에도 넘어가고 그리고 그냥 다시 그냥 예전의 기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도 겪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받아들이게 됐는데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 한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잘됐다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네. 이거 안 하는 거니까 다행이다 이랬는데 네. 또 이제 하시게 돼가지고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전시가 기대가 되세요? 아, 오늘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네. 있는 장소가 전시 장소인데.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뭐 구술도 있고 제 사진도 있고 많은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만 나와서 어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일단은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받고 그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저 국가보안법이란 책을 쓴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책은 정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를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지금이 7, 80년대야. 아직도 그런 피해를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 피해 당사자고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왔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남아있고 이 법은 정말 무서웠던 그 개인의 삶을 거의 오랫동안 망가뜨리는 그런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들은 이제 소멸시효도 있고 시효가 지나서 모든 게 끝나면 다 지나가는데 이 법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 때문에 더 무섭고 그 피해를 봤던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검명희님이 겪으셨던 국가보안법 사건은 어떤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성직자 노동자 공안 탄압 사건이라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현직 그 목사가 북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뭐 공작금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민중 총궐기를 지휘하는 그 숨은 그 뒷세력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혐의로서 저희가 남편이 이제 구속이 돼서 3년 동안 복역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서 혼자가 아니었고요. 간첩단처럼 해가지고 한 뭐 노동자계에서 한 2명, 그 다음에 성직자계에서 2명 이래서 저희가 성직자 노동자 공안 단합 대책이라고 막 이렇게 대책위를 꾸렸고 제가 그거 하고 싶진 않았지만 대표로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이 지금 가족 대책위 그 회장은 또 사건이 나면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곤 했는데 약간 저희가 뭐 그 사건이 굉장히 그 2015년에 일어난 11월 총궐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지났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오래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권은비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구성하셨는데 관람객들이 보셨을 때 주의 깊게 요거는 꼭 이런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으니 한번 봐주시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관람 팁, 가이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전시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명희 선생님처럼 이제 구술자 11분이 참여해주신 일부 여성 서사로 보는 국가보안법, 나의 말이 세계를 서투릴 것이다 라는 이제 전시 파트가 있는데요. 그 전시는 이곳 민주인권기념관 5층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5층이라는 공간 자체가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 사범들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주인사들을 이제 잡아놓고 가둬놓고 이제 신문하던 그런 조사실이 이렇게 방이 촘촘하게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각 11분의 이야기들을 낭독하는 분들의 녹음을 해서 관객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권명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시간들을 저희가 세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좀 상상하고 그걸 통해서 좀 연대하는 과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이거 1부 전시이고요. 2부 전시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민변의 변호사 분들과 함께 구상한 전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2년 동안 정확하게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것으로 인한 대표적인 좀 9개의 사건을 변호사님들이 이제 분석을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좀 저희의 주장을 담는 전시이기보다는 정말 변론 자료를 마련하듯이 좀 팩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객관적으로 관객분들에게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관객분들이 참여하는 전시가 있는데 파일명 서정시라는 네. 시가 있어요. 나희덕 시인님의 시 구절이 있는데 저희 전시의 제목과 어떻게 보면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좋은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관객분들이 직접 필사해서 전시장에 걸어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참여 공간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난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분들이 사실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전시 목표 관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 국가보안법이 정확하게 이거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아파왔는가.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수백 수천의 국가보안법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거시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거는 거의 재난에 가깝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또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다루고 싶었으나 어느 한 사건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관객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전시. 그렇죠. 국가보안법을 이번 계기로 한번 보시고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정원에도 이렇게 전시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전시물은 일종의 공공미술 작품인데요. 이곳 민주인권기념관이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층에 조사실 문들이 다다다닥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금한 문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그 공간에다가 마련을 하게 됐고요. 관객분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이곳에 이제 방문하시지 못하지만 원래 계획은 관객분들이 오시면 그 문을 통과해서 감금된 세계의 문을 연다라는 이제 의미로 구성을 했었던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좀 길게 가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전시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정원 보시고 5층 올라오셨다가 4층으로 내려가시고 1층까지 이렇게 전시를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저희 전시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대부분 전시장에 가면은 이제 예술 작가, 아티스트의 이름이 먼저 보이는데 저희 전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시는 이 전시를 만들어주신, 후원해주신 분들,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해주신 분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이 전시를 같이 준비해주신 분들은 사실 인권운동가 그리고 이렇게 권명희 선생님 같은 정말 국가보안법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전시하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텀블벅 모금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 전시회가 기필코 성사되길 위해서 바라시는 이게 벌써 한 1년이 넘게 준비된 전시인데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추진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모금도 해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1층 입구에 보니까 깨알같이 이런 분들 이름이 적혀 있어서 아는 사람 찾게 되는 네, 그래서 이번 전시가 더 많은 분들에게 꼭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텀블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요 책이 가는데 그 책 작업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 책 작업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말씀, 여기 담지 못한 이야기가 또 너무 많은 게 가슴이 아픈 이야기 해주셨는데 독자들이 그 책을 보실 때 뭘 중심으로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실 거 있으세요? 글쎄 어쨌든 이 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11분들을 만났고 11분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여성 서사로 국가보안법을 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 국가, 뭐 안보, 방공, 혹은 분단, 평화 이런 것들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들, 여성 소사라고 하는 것들,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 그것은 또 지금 2020년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이야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흔히들 생각하기에 국가보안법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물론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희망도 보게 되고 용기를 느끼게 되고 저희 작가 기록단에서 제일 궁금한 분 중에 한 분이 권명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따님은 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따님은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읽었을까? 보고 싶다. 네,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분들이 보시면 궁금해지거든요.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좀 같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이 전시장에서 꼭 한번 같이 만나 뵀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가분들이 그걸 구술하고 채록하고 책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이야기가 하나 나오겠어요. 작가분들이시니까 또 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사례들을 보면 이 사례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또 특별하고 또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따님이 있는 것처럼 평범한 또 가족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 일상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속 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연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하기 힘든 관계가 가족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대공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이렇게 재판정에서 동료분이 고문받은 사실을 폭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당신도 그랬어? 어땠어? 그러면 나도 그랬지 뭐. 이 정도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 줄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누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고통과 피해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 그게 치유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힘든 일이고 아픈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출발점,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이 힘들었던 사람, 앞으로 같이 손잡고 가야 될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의 아주 작은 한 걸음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보고 싶네요, 그 책. 저도 그 카드뉴스로 소개한 일부 구절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 뭐지 이렇게 짧은 글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니 이 책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명희님 앞에 따님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딸이 네. 많아요. 딸이 많아요? 네, 3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마 큰 딸이 궁금하신 거죠?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큰 딸. 이제 나중에 맞춰보니까 큰 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아빠가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 그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내 친구도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이병진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병진 교수님은 좀 많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됐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딸은 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조금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인제 졸업을 해요. 사실은 한 3, 4년을 쉰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인제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긴 했는데 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이런 걸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2권 받아서 걔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 사이에 못 만나서. 책 속에 딸이 등장하나요? 네, 책에서 딸이 썼던 그 탄원서가 있어요. 근데 그 탄원서를 제가 어디선가 한번 공개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제가 갈 때마다 그거를 읽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이제 자꾸만 그 숨고 싶고 좀 이렇게 머뭇거릴 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저희 딸이 되게 용기를 많이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나 어떡해 이러면서 울고 그랬는데 그 우는 과정은 짧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용기를 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었어요. 그래서 딸 덕분에 뭐 이제 언중이 가서 저희가 이기는 쾌거도 갖고 물론 이제 언중에서 이겼는데 이제 꼬여갖고 민사재판까지 했지만 언론중재. 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민사재판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아이의 도움이 되게 컸었고, 예, 그래서 참 도움이 됐던 그런 딸이에요. 네. 네, 저도 주의 깊게 딸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 권명희님의 이런 가족 이야기도 그렇고 본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관람객들이 만나게 될 텐데요. 전시를 통해서. 저는 5층에 설치해 놓은 전시물을 보니까 권명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인쇄된 나무 판넬에 있어서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그걸 녹음을 해서 래퍼 슬릭 씨였나요? 권명희님 거는 래퍼 슬릭. 래퍼 슬릭님이 그걸 낭독을 해서 또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관람객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번 전시를 찾아오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구석진 역사의 끄트머리로 섰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실제 이루어지는 다른 가족의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저 당시에 우리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저런 일도 있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의 한이나 그런 고통들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농담으로 지금도 그 얘기긴 하거든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구속이 되면 이혼이야. 더 이상 나는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양심수들의 가족들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왜냐하면 이 법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 엮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족쇄에 갇혀서 살지 모르니까 다들 그 얘기는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어떤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파괴 같은 그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건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면은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랬구나 힘들었겠다라가 아니라 이 법은 이런 법이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정권이든 얼마 남지 않은 그렇지만 사람들의 힘으로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강권 작가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부고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양 장기수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양 공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고 전양하겠습니다라는 전양서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깡패들이 있는 방에 집어넣어서 계속 두들겨 패게 한다든가 이런 전양 공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막 20년, 30년 동안 갇혀 있고 그런데 그랬다가 이분은 전향을 하신 분이 그런 고문과 폭행에 못 이겨서 전향서를 쓰고 나오셨는데 그게 이분의 삶을 어떻게 발목 잡았느냐 하면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 장기수 분들이 대거 본인이 원하시면 북한으로 가실 수 있게 돼서 많이들 가셨는데 전향서를 쓴 분들은 너 이미 전향을 했으니까 자격이 안 돼. 신청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장기수 선생님들이 2차로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판문점 회담 이후에 남북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을 때 사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 이거는 진짜 인권의 문제고 인도주의적이어서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일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작업한 책과 이 전시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2000년에 1차 송환하시고 지금 2020년인데 그때 2차 송환자로 가실 줄 알고 집도 팔고 재산도 처분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20년이 지나는 동안 또 수십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72년 전에 만들 때는 그 당시에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게 72년 뒤에도 살아서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 했겠죠. 근데 그 과거의 법이 현재 사회에도 여전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저도,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도 뭐랄까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법인데 이 과거의 법이 지금 현재를 발목 잡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크게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이해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이 사회에 꺼내서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시를 준비하신 권은비 작가님, 마지막 관객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법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게 사실 너무 쉽지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반면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세계가 그렇게까지 억압 있는 세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지나쳐간 그러한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법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전시를 굉장히 오래 준비했어요. 네. 거의 한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보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전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랬는데 울기도 많이 울고요. 사건 자료들을 보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좀 마음을 다잡은 것들이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뒤에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세계를 당당하게 맞서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전시에 제가 서문에 이 전시는 실패한 전시입니다 라고 썼어요. 저희 전시의 이제 소제목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인데요. 박물관으로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시를 준비하는 예술감독 입장에서 이 전시는 실패한 전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꼭 이 전시의 슬로건처럼 이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된 세계를 터뜨리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에 이 전시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우리 강곤님, 권명희님, 권은비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에 금기에 갇힌 세월이 길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가늠조차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가닿기를 기대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시이지만 많은 눈길과 손길이 오가길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